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마을 현대아파트에 사는데요. 네. 이 플랫폼 시티도 들어올 계획이고, GTX-A도 네. 일산으로 내년에 개통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이건 언제쯤 제가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갖고 계시고 인근에 이제 네. 호재 있으니까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는 네. 건데 지도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홍정희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좀 답변 드릴게요. 자, 네네네. 지금 다른 곳에 주택을 좀 갖고 계실까요? 아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봐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가 대략 한 6억 선? 네. 6억 초반? 네, 호가는 한 6억 3천, 6억 초중반 정도 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네. 네, 자, 실거주를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보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요. 네. 물론 플랫폼 시티라는 호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미 GTX도 들어왔고 최근 뉴스 살펴보니 구성역 중심으로 좋은 점은 우리 수인 분당선하고 같이 바꿔서 탈 수 있는 부분인데 동측의 단지 말고 왼편에도 또 출입구가 생겨서 나와 있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조금 보면 투자 가치 측면에서 첫 번째는 사실 GTX 호재는 주변 단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GTX 호재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급격한 시세 분출을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단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네, 요 단지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플랫폼 시티와 관련된 주변에 조금 더 정주 여건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내용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요 6억 정도의 요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부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보면 현실적으로는 우리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주변에 구성역과 플랫폼 시티 같은 이런 또 물류센터 등등등등 요 지역 내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걸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려는 명확한 단지가 정해지지 않으시면 굳이 지금 이걸 매도 계획을 잡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갈아탈 만한 단지들이 사실 요 주변에서 굳이 갈아타실 거면 취득세 내고 복비 내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중심권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좀 약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전체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 중심권이 너무 부족해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현재 오버슈팅이 되어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이런 GTX 주변의 단지들도 충분히 앞으로 가까운 시일 단기 0년에서 5년 사이에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당장 매도를 하기보다는 보유하시는 쪽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요 정도 가격대에 충분히 분당 판교 위쪽으로 올라가실 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갈아타실 만한 단지가 마땅치 않고 또 보유하고 계시면 사실 지금 전반적인 공급에 대한 부족으로 우상향에 기울기를 좀 보실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 자양동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빌라 가격이 10억이 넘고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네, 이렇게 추진될 만한 자양동 쪽 빌라나 추천해 주실 만한 자양동 쪽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앞서 통화했던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자양동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아까 그 자양동 지도 펼치고 계속 네. 얘기 나눌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자양동 재개발 쪽 관심 가지고 계신데 빌라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거는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빌라가 어떻게 대지집은 5평, 거래가가 5억 이렇게 평당 1억씩 이렇게 거래가 될까?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거품이라기보다는 저반 수요, 찐 수요라는 부분들. 즉 서울 내에서 서울 경기에서만 서울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고 전국구 수요거든요. 저희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여수권, 또 경남권, 또 전남권 계신 분들도 서울 아파트가 투자 가치로서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즉 수요가 매우 찐 수요로 전국구 수요로 두텁고 넓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데 두 번째 재개발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이 5년 전과는 많이 다른 5년, 10년 전과는 가장 크게 다른 점 무엇일까요? 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왔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서울 아파트가 너무 올라 버렸으니 빌라가 어느 정도 아파트로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 우리 자양동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만 비쌀 수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도 자양동 쪽에서 이렇게 10억 넘는 빌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대략 실제 투자금이 그래도 3억 이하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우리 정비업체까지도 한 8월 정도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업체가 계약을 했다. 본덩이설을 걷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으로 보았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자양 4동 쪽 그리고 우리 자양 3동은 여기 또 단독주택 재건축 또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 한강변 라인 A, B, C 경우에도 실제 투자금들이 아직 구역 초기 단계임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어요. 바로 한강변 라인 쪽에서도 가까운데 여기에서도 멀지 않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구역, 자양 1동 주민센터 아래쪽에 있는 이런 구역들은 실투자금도 좀 전세 안고 한 2억대 정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최근 정비업체하고 계약도 추진하면서 동의서를 활발하게 걷고 있는데 특징은 여기 지역이 요 옆에 시장도 끼고 있고요. 노후도가 상당히 좋아요. 노후도가 전체로 따졌었을 때 특히 이 친구가 1번이라면 이 친구가 한 2번 정도 될 수 있는 정도로 노후도도 있거든요.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 자양동 중에서도 아직 나의 투자금에 맞게 좋은 지역은 많지만 비싸고 좋은 지역은 많죠. 투자금에 알맞게 자, 1억대에 맞는 전략, 2억대에 맞는 전략, 또 3억대 금액대별로 맞춤화된 걸로 해서 이렇게 이런 자양동 지역에 대한 관심 가지고 계신 거 매우 긍정적이고 구역 내에서 실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러한 빌라들 또 이런 다세대들 투자해 보시는 때 실제 투자금 조금 적은 부분들로 관심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런 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나의 투자 규모에 맞게끔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분당구 대장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 양천구 목동의 한신총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것을 팔려고 보니까 그쪽이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느니 음. 대장동 아파트를 파는 게 더 나은 건지 네. 아니면 그 한신촌구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은지 네. 이제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 대장동 아파트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대장동 아파트는 풍경채 5단지거든요. 네. 풍경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네.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뭐가 더 나을런지 알겠습니다. 판교 대장동과 목동으로 갑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청구 아파트는 오래 보유하셨어요? 지금 22년째 보유하고요. 네. 제가 그쪽에서 살기는 19년 거주하고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아, 자 그러세요. 이미 지금 그럼 주택을 2개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일시적 이 가구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를 파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실까요? 그러려고 샀는데요. 네, 사실은 예, 여기가 또 대장동 굉장히 좋아요. 네, 거주하기가. 살기 좋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결정이. 네. 그래서 여쭤보고 자, 결정하려고요. 제가 도움되는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선택하는데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실거주에 대한 만족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렇죠? 네, 더 살아보시면 사실은 대장동이 이제 서판교 쪽이니까 지내기가 좋죠. 자, 주변에 또 문화생활권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자, 저는 투자 가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대장동에서 시세 차익을 보는 우상향의 기울기, 그 시세 차익의 어마운트보다 목동이라는 택지로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현재 단지 내의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고 단지 외에는 그거에 따라서 전세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체크를 해봤었을 때 목동의 시세 차익이 앞으로 부동산을 보통 단기를 5년, 또 중기를 5년에서 10년, 또 장기를 10년에서 15년을 본다고 했을 때 5년 이내에서도 또 그런 단기에서는 우선 목동 쪽에 시세 차익의 분출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목동 옆에 한신청구 쪽이 있는데 아래 이렇게 따라가시면 목동 1, 2, 3, 4단지, 5, 6단지, 또 아래 7, 그리고 신정역까지 14단지가 지금 재건축. 이 친구들은 이제 다 확정으로 움직여요. 앞으로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죠. 자, 단지 외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머물고 있는 곳이 아니고 최근 흐름을 보시면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어요. 어떤 느낌을 보고 계시느냐. 이 재개발은요. 목동 전체에 이 주거형 지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자, 매우 초고층으로 지금 개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물론 김포공항 이슈가 있지만 우리 한신청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수요, 즉 단지 내 개발이 다가와지고 가까워질수록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목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른 데 어디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신청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부분들, 단지가 아파트가 모여지고 균질성이 좋아지고 미래의 재개발에 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을 때 이런 형태의 우리 한신청구도 충분히 전세 수요 부분들에 대한 전세가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매매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내시기는 좋은데 아직 지하철 인프라라든지, 그쵸? 네, 물론 판교역과 뭐 멀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동판교까지 다가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 차익도 지금 그래서 같은 평형대도 많이 나는 거고요.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세제 혜택을 보시려고 의도를 하고 계셨지만 목동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전략을 조금 짜 보자면 목동 쪽을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는 쪽을 저는 좀 권유를 해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동을 보유하는 걸로 정해 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짧은 통화 한번 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흑석동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부 센트럴빌트 아파트를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그 재개발이 다 완공된 시점에 매도하는 게 낫나 그것 네.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흑석동의 동부 센트럴빌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것 같은데 우리 홍정미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네네. 답변 드릴게요. 자, 네네. 동부 센트럴빌 2차 지금 자, 보유하시는 부분들로 먼저 의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흑석동은요. 사실 크게 지금 노량진의 전체적인 재개발의 흐름 또 우리 강남과의 접근성이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었죠. 자, 구릉지. 예, 구릉지가 단점이었어요. 언덕이고 또 추가로 저층 저밀, 우리 빌라촌과 또 아파트가 같이 혼재돼 있었어요. 자, 이것이 주거정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앙대학교 여기 서울 캠퍼스 옆에 9구역, 11구역 이런 단지들까지 전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운 부분들로 변신, 탈바꿈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저층 저밀 주거지들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9구역, 11구역 바로 지금 내년 관처인가 일반 분양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굉장히 주거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고요. 또 단기간으로는 보유를 또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흑석고등학교 여기 조금 더 지도 좀 확대해서 보면 흑석고등학교가 우리 지금 개교를 하잖아요. 26년 3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흑석동 쪽은 사실 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규모에 비해서 없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교육의 연속성, 지금 흑석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밖으로 굳이 나가야 되는 이주 수요까지 지금 잠재워져 버린 상황이에요. 자, 아크로 리버하임을 포함해서 대장 단지들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계속 교육의 연속성을 가지고도 이주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주변의 재개발의 호재까지 또 재건축의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계속 보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녀왔어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